류마티스와 경추 치료. 그래서 경추 치료가 뭐냐? 아니 이게 류마티스와 경추 치료는 처음 들어본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어요.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는데 경추를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실은.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간간히 네. 저희들 이제 카페에 올라오는 그 상담 글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올해 이제 첫 번째 이게 랜선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와 경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방송을 보셨나 봐요. 방송을 보시고 10년 전에는 항체 없는 류마티스다. 그래서 재발성 류마티스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피곤하거나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관절 주변의 인대의 통증, 그러니까 관절 주변에 통증이 있다 보니까 류마티스를 제일 첫 번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0년 전에는 검사를 해봤더니 류마티스 항체가 없더라. 그래서 재발성 류마티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처방도 없고 그냥 아프니까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혹시 류마티스가 있을지 모르고 지금 막 급성기니까 스테로이드 제제만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다른 장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다가 경추 치료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경추 치료가 뭐냐? 아니 이게 류마티스와 경추 치료는 처음 들어본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에 좀 설명을 해 주셔라.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류마티스와 경추 치료는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오늘 랜선 상담소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그럼 주로 이제 류마티스는 관절염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류마티스과에서 약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간간히 혈액 검사를 해서 류마티스 항체가 있다 없다, 조금 더 진행되면 다른 항체들을 검사를 해서 뭐 쇼그렌 증후군이다, 뭐 아니면 루푸스다, 뭐 이렇게 또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류마티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절에 생기는 문제 중에 제일 첫 번째 발견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류마티스과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또 하죠.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자가 면역을 이제 보는데, 류마티스와 경추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류마티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 정체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체되어 있다. 정체돼. 그러니까 정체가 된 곳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그 정체가 관절에 생기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심장 근육에 생기면 류마티스성 심근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그 부분에 정체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정체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어요.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는데 그 어느 곳이 어디냐? 순환이 안 좋은 곳에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 순환이 안 좋은 곳은 대부분 오염이 되겠죠. 오염이 되면 세포들이 다 이제 손상이 돼 있고, 손상이 되면 면역 세포들이 자꾸 달려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염증 반응은 더욱 심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뭐가 되냐? 변화가 돼 버립니다. 조직 자체가 죽거나 변화가 돼 버리는데, 대부분 그 변화들이 비가역적,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변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쓰는 약들이 대부분 항염증제 이런 거 많이 쓰고요.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도 쓰지만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이런 약들을 쓰거든요.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이야기에서 들었다시피 전신에서 생기는 거고, 전신 중에서도 순환이 떨어진 곳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순환을 망가뜨리는, 순환에 방해되는 요소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조금 더 근본에 가까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약을 먹거나 스테로이드를 먹는 것 자체는 순환을 좋게 해주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약 기운이 있을 때만 듣거든요. 그러면 그 순환하고 그럼 목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제 경추 치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순환의 핵심은 혈관입니다. 그 혈관의 핵심은
혈관의 직경입니다. 그럼 혈관의 직경을 조절하는 건 누가?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조절을 하고, 그 교감신경의 핵은 어디에 있냐? 경추 바로 있는 뇌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간에서 출발한 그런 혈관을 조절하는 신호가 목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등에서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목 바로 위에 얹어져 있는 뇌간에 더하기 그 목 자체의 신경회로에 긴장도가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겠죠? 네. 교감신경이 항진하면 혈관들이 다 쪼입니다. 맞아. 쪼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순환이 안 되게 되고 찌꺼기는 쌓이게 되고 찌꺼기가 쌓이면서 세포들은 손상이 되고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면역세포들이 쌓이면서 조직들이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추를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실은. 보통 류마티스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네네. 항체가 없는데 네네. 이게 류마티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목 상태를 보면 너무 좋지 않은 분들이 네.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류마티스과에서 목까지 검사를 안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일자목 흔히 넘길 수도 있고 조금 목에 목 디스크가 있는 정도로 심하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절의 문제들도 실제로 일으키고 왜냐면 네. 이제 근육을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관절이 다 너무 뻑뻑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 베개를 무얼 베도 편하지 않아요. 네네. 그럴 정도로 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뻑뻑하죠. 네, 네.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근데 자꾸 움직이면 조금 부드러워진단 네. 말이에요. 근육이 이제 계속 움직여지니까 부드러워지는데 그러면 류마티스고 이게 자꾸 쓰면서 아파지면 퇴행성 관절염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뻑뻑한데 괜찮아지나요? 아니면 아침에 괜찮은데 자꾸 쓸수록 아파지나요가 류마티스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또 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항체가 있는 경우에도 경추랑 관련이 굉장히 네. 많이 있거든요. 네. 항체가 자가 면역 항체예요. 또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장에서 잘못 훈련된 면역이 내 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이 되는 건데 그런 자가 면역 항체가 자꾸 만들어져서 이 내 관절을 네. 손상시키면 류마티스 관절염, 뭐 심장을 문제시키면 류마티스 심근염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자가 면역 항체가 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 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장 점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네. 생기는 또 문제입니다. 근데 장 점막이 얇아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도 혈액순환이 네. 관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혈액순환은 장에 대한 혈액순환을 관여하는 자율신경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나요? 등에서 나오죠. 등. 네. 그렇죠. 우리가 앉아 있는데 허리하고 등과 네. 연결되는 그 부위, 네. 그 근처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에 문제가 있으면 허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등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제일 많이 압박받는 곳이 등과 허리가 이어지는 그 부위, 네. 네. 그 부위가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 상태가 좋지 않다. 좋지 않으면 자가 면역이 생길 가능성들이 높다. 많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장이 좋지 않아서 자가 면역 항체가 많이 생기는 류마티스도 마찬가지고 항체가 없이 생기는 류마티스도 마찬가지로 목에 문제가 공통적으로 네.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가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늘 손가락 관절이 불편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꼭 목을 검사를 해보시고 여기 이제 마음 편한 유해과에 오셔가지고 목 치료를 진짜 해야지 될 정도인가 아니면 혼자 관리해야지 해도 되는가를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꼭 치료를 하셔야지 된다면 이게 꼭 관절에서 지금 문제가 발견이 돼서 치료를 시작하셨지만 내 전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네. 모든 병들의 대부분이 경추가 이제 근간을 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추 치료를 꼭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분한테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그 경추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류마티스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 경추의 불안정성이 결국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분한테는 류마티스의 형태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경추의 문제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로부터 반복된 자세가 쌓였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현재 자세를 먼저 좀 점검을 해보시고요. 자세가 좋으려면 실은 나쁜 자세 피하는 게 순서인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고개를 숙이는 행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보는 거, PC 보는 거 이런 자세부터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류마티스는 약을 끊을 수 없는 질병이다. 네. 이게 뭐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다. 이게 다시 재발하거나 더 심해지지 않도록만 관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끊고 이제 관절통에서 벗어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경추가 어떻게 유발을 시키는가, 질병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다면 꼭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랜선 상담소에 다른 이게 질문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시간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에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